저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애트리의 제8대 원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안았던 이상훈입니다. 얘기하자면 제 걸어온 길이나 마찬가지겠네요. 저는 1984년도에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벨 연구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7년 동안 브로드밴드의 태동부터 망의 구조,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 올라갈 패켓 비디오, 나중에는 그것이 IPTV의 전신이 되지요. 그것들을 하다가 1991년도에 KT에서 브로드밴드를 전체적으로 맡아서 할 그런 기회를 줘서 KT 연구개발 쪽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감사하게도 브로드밴드 ISDN, 지금은 통칭해서 초고속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들을 시작하고 또 그거에 대한 연구, 망의 구조, 장비 개발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한비 ISDN이라는 G7의 큰 프로젝트를 애트리 친구들하고 같이 기획할 수가 있었고, 또 그것들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우리 KT나 애트리의 내 동료들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저 엔지니어나 연구원으로서의 삶 속에서 주어진 제일 커다란 축복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축복은 소위 그 브로드밴드 또는 초고속망의 태동부터 거기다 덧붙여서 그 위에 올라가는 서비스까지, 그렇게 소위 얘기해서 한 분야의 풀 라이프 사이클을 돌 수 있는 또 하나의 축복이 저한테 주어진 것이 개인적으로는 무척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한 20여 년의 연구자 또는 엔지니어로서의 삶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KT에서의 마지막 5년은 아까 올렸던 서비스나 그러한 것들을 실제 일선에 나가서 기업과 실제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고 그런 일선 경영자로서의 마지막 5년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에서 강의를 좀 하다가 2015년에 애트리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지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연구자로 출발해서 다시 연구자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정말로 감사한 그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했던 당시에 애트리는 자기 위치를 단단하게 굳힌 연구소죠. 그렇지만은 대형 프로젝트들, 항상 얘기하는 TDX, CDMA 그 이후로 들어간 자원에 비해서 어떤 결과가, 가시적인 결과가 없다는 그 비판의 시각들이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는 그런 시기였어요. 제가 제 임기를 시작하면서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연구 및 연구 환경 조성이에요. 그런데 초기에 제가 이제 겪으면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 되겠다.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한 게 재무 건전성에 대한 문제예요. 민간에서 일선 사업도 해보고 그래서 그런 게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한 에피소드 하나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제가 12월 달 중순경에 취임을 해서 좀 잘해보려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말에 아마 애트리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한 공식적인 액션이 은행 직원하고 마주 앉아갖고 한 250억 가까운 돈을 빌리는데 사인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난 또 우리 애트리 직인만 애트리가 빌리는 거니까 찍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내 개인 인감도장까지 같이 찍으니까 농담이지만 잠깐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애트리가 수익기관도 아니고 그런데 왜 재무 건전성이 이렇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들여다보기를 시작을 했고, 왜 돈을 빌리냐 그러고 봤더니 그동안 애트리가 벌어들였던 수많은 특허 수익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적된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다 보니까 200억이 훌쩍 넘는 거를 내야 되는데, 그동안에 쌓아놨던 유보금은 다 썼지. 이제 방도가 없으니까 결국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내게 되는 건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출연연구기관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 별로 저는 그런 데 이제 개의치 않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행정소송에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저 다음 해인가 다음 해쯤 전체 승소해서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전반적인 분야에서 이제 우리 애트리가 3년 연속 연구기관 중에 특허 출연수 1위로 막 상을 받고 그랬어요. 근데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특허 수익으로 벌어들이는 것보다 그 특허에 출원에 들어가는 비용,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아요. 이미 그 시기에 한 130억 가까운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그것들은 계속 늘어날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악역을 담당을 했죠. 특허를 출원수보다 포트폴리오를 짜서 앞으로 특허 수익이 들어올 가능성이 제일 많은 쪽으로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이제 집중하기로 하고, 제 기억에 빌려서 특허금을 냈던 것들, 그거를 한 30억 정도 남긴 상태에서 아마 다음 내 원장님께 였던 것 같고, 또 하나 얘기는 그때 사실 어느 원장님도 배터리를 운영을 하면서 연구 성과만 바라보지 재무 건전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부분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눈에 보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마도 그것이 저가 이제 그만두고 애트리의 기술료 수익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거든요. 90%는 다음 원장님이 잘했고 그런 부분도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구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밖에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 만약 TDX나 CDMA 같은 그런 여러 가지의 애트리의 연구 성과들이 우리 IT 산업을 키우기 위한 밑거름이었고 큰 성과였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IT 산업을 벗어나서 애트리의 연구 성과가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인텔리전스를 또는 스마트니스를 덧입히는 그런 전방위적으로 나가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때 소위 그 슬로건으로 잡은 게 인텔리전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었어요. IDX, 디지털 지능 혁신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애트리의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친구들하고 동료들하고 같이 해서 전 산업 분야에 가는 데 있어서의 키워드로 초연결, 초지능, 초실감, 이렇게 세 개의 키워드를 잡고 거기에 맞춰서 연구 포트폴리오들을 조정을 하고 짰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물론 그 초연결 분야에서는 5G 저 들어갔을 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던 거고 대표적인 어떤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 초지능 분야에서는 지니톡 자동 통역하고 그 다음에 장학 퀴즈 했던 엑소브레인이라는 AI 프로젝트가 생각이 나요. 왜 특히 그러냐면 당시에 제가 이제 밖에 그 인터뷰를 하든지 이러고 가면 당시에 우리 이세돌 알파고하고의 그 대국 때문에 아주 이슈가 컸거든요. 거기에 애트리는 뭐 하고 있느냐, 뭐 얼마나 떨어졌느냐, 기술 격차가 얼마냐, 이런 질문들을 하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엑스브레인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장학 퀴즈 우승자들하고 하는 이벤트도 했었고, 그래서 엑소브레인이 생각이 나고 그 외에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초실감 분야에서는 UHD,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 방송 미디어 분야, 그 부분에서 ATSC 3.0인가 미국 쪽의 스탠다드에 우리 애트리에서 개발한 기술들이 많이 채택이 됐을 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그게 표준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기술료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초석이 아마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연구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줬죠. 그 중에서도 LDM 같은 거, 레이어 디비전 멀티플렉싱 같은 것들은 그 완전히 독보적인 기술로 했던 그런 것들이고, 또 이 360도 와이드 비전, 홀로그램 이런 것들도 그 기억이 나는 성과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간접적인 연구 분야에서 신경을 썼던 거는 소통에 제일 신경을 썼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앞으로의 연구 개발 이런 것들은 과거처럼 짜여진 체계에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창의력에서 튀어나오는 것들이 대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했던 말이 연구실의 분위기는 조용한 도서관보다 오히려 시장통 같은 분위기가 훨씬 더 낫다는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소통을 제일 강조했던 것 같고, 그리고 연구원들이 참여하는 거, 참여로부터 소통도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보직자를 뽑는 과정에도 연구원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것들도 했었죠. 돌이켜보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애트리는 연구원들이 정말로 저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연구원들이 대부분의 시간들을 연구에 투자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오버헤드들이 좀 너무 많아요. 물론 역대 원장님들 그리고 저까지
그것들을 줄이고자 노력을 했지만 지금 있는 연구원들 또 앞으로 애트리를 끌어갈 연구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꼭 누리기를 바랍니다. 6G는 이제 테라헤르츠 주파수 영역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기술력으로 예를 들어서 6G에서의 어떤 전송 속도, 딜레이를 아주 줄이는 거, 그것들은 충분히 우리 애트리 제작이면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술 수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전송 속도나 딜레이의 감소보다는 저는 오히려 AI나 익스텐드 리얼리티라고 그러죠. 그 확장 현실들을 융합되고 어우러져서 우리가 지금 데모 수준으로 보여주고 있는 가상현실의 지점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상생활에 서비스로서 구현이 되는, 범용화가 되는,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사실은 제일 커요. 6G에 대해서는. 통신적에서 이렇게 보면 항상 가져왔던 생각들이 이제는 이제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은 것들을 동시에 연결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주가심사가 아닌 것 같아요. 언제 어디에 있던 우리들은 수많은 정보 소스들과 항상 연결돼 있고 연결하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그런 소스의 연결들이 수많은 유해 또는 무익한 그런 시도들과 항상 혼재돼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트리 있을 때 제가 우리 그 통신 분야 동료들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통신이 그냥 단순한 연결을 넘어서서 마치 그 비눗방울처럼, 그런 보호막처럼 개인이 어디 있든지 그거를 감싸고 우리 통신이 그렇게 작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 연결의 홍수 속에서 유익하고 무해한 연결들을 통과시키고 유지하고 그러한 네트워크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굳이 그 네트워크를 이름을 짓자면은 Secure and Trustable Autonomous Network,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쪽으로 좀 봐줬으면 제 노후가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은 지능적인 부분, AI나 것들하고 융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보호막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지금은 액션의 주체가 여러 가지 도구들은 있어도 우리 개인이 되잖아요. 결국은 어딘가에 무엇은 신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모든 연결점들, 노드라고 그래도 좋고 서버라고 그래도 좋고 어떤 사업자라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이 트러스트 인덱스를 가질 수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트러스트 인덱스 99.9, 어디는 트러스트 1.0, 우리의 연결에 대한 그런 복합적인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 있을 때도 애트리에서 트러스트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과제를 했었어요. 지금은 그게 어떻게 이어져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저는 애트리가 그런 문제를 태클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애트리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그 척박한 환경에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해왔죠. 또 우리나라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을 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기대라 그러나 그것들도 잘 감당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또 앞으로 반세기를 살아가야 되고 그때 애트리들을 책임져야 할 지금 우리 있는 우리 연구원 동료들, 앞으로 애트리에 조인할 그런 동료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잘해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그 모든 특히 환경 중에서도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건강함이라는 축복이 앞으로 반세기를 또 지내갈 우리 애트리와 거기에서 일할 우리 구성원 동료들에게 항상 같이 하는 그런 영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애트리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